자, 이때 강조용법. 자, 뭔가를 강조할 때 이 사이에다가 이제 강조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비동사 또 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말을 넣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말을 여기다가 사이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이때 강조용법이죠. 자, I bought the box yesterday. 내가 샀다 그 책을 언제? 어저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말을 이때 사이에다가 더 묵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했으니까 해석도 어떻게 얘기했니? 강조해줘야지. 바로 그 책이다 이렇게. I bought the book yesterday는 내가 샀다 그 책을 어저께 이렇게 직독치게 하는데 더 묵을 강조하고 싶으면 사이에 넣으면 돼요. 바로 그 책이다. 자, 내가 산 게. 이거 있구나. I bought. 내가, 바로 그 책이다. 내가 산 게 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 근데 이때, 대세를 대신하는, 강조하는 대상에 따라, 관계사를 쓸 수 있어요. 즉,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쓸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렇게 그래서 who나 which, when, that과 같은 관계대명 관계부사 바꿀 수 있죠. 지금 여기 그래서 네 가지야. I bought a present at the shop yesterday. 이건 팀이네요. 팀이 샀다 선물을 가게에서 어제. 각각 강조하는 걸 따로따로 해보면 자, 팀 사람이니까 that 대신에 뭘 썼어요? who를 써도 된다는 얘기지. 또 선물이 사물이니까 that 대신에 which 써도 되고 at the shop 장소니까 that 대신에 where를 대신해도 되고 어제 시간이니까 that 대신에 뭘 써도 돼? when을 써도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장 안에서 이 문장 전체에서 Tim bought a present at shop yesterday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그냥 이때 강조용법 사이에 넣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왜 대시 where나 when도 되냐면 자 우리가 대시 관계대명사라서 who, which 대신 쓰이는 건 알죠. 그죠? 그런데 when, where와 같은 관계부사 대신에도 that을 쓸 수 있어. 그래서 명사 뒤에 관계부사가 왔단 말이야. when, where와 같은 관계부사가 와서 이 형용사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이 관계대명사 대신에 that을 써도 돼요. 그래서 where 대신에 that을, when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는 거야. 됐죠? 다음. 자, 이때 강조용법에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니 없니? 이때 강조용법에서 이 that을 생략하게 되니 안 되니? 되지. 단지 강조를 안 하는 거지. 생략하면. 즉, 얘들을 빼버리면 얘들을 원래 자리로 가면 되잖아. I bought 팀이네. 주어니까 팀 자리로 가면 되고, present는 bought 자리에 가고, at the shop은 요 자리로 가고, yesterday도 원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잖아. 즉, 생략할 수 있지.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니, 이게 내 말은. 생략해도. 대신 그대로 쓰면 안 되지. present team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t the shop. 물론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원래에 강조하고 싶은 게 원래 자리로 가면 되니까, 이때 강조법에서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자, 동사는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 동사 do, does, did와 같은 동사는 어떻게 강조하냐면 do, does, did 조동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서 강조해요. 다시 동사를 강조할 때는 이 뜻으로 안 되고 do, does, 그죠? do, does, did 얘 조동사야.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제가 조동사라서. 그래서 Tim bought a present at the shop yesterday. 아까 그 문장에서 내가 샀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과거형이야. 과거 시제야. 그러니까 did를 쓰고 did가 조동사니까 뭐를 바꿨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더 간단하게 She loves you. 그녀가 너를 사랑해. 강조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 그녀가 does죠. 그렇지.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쓰고 그치. 얘는 이제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녀가 정말 너를 사랑해, 너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사를 강조할 땐 조동사를 do, does, did를 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때 가주어와 또 강조용법 비교. 자,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교하는 게 헷갈린다. 이때 강조용법과 가주어가 헷갈린다라는 거는 가주어 진조 구문과 강조용법 구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 안 돼 있어 그렇거든요. 일단 간단히 한번 보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주어 진조라는 건 뭐냐면요. 이때 대시 접속사 대시죠, 당연히. 자, 그래서 주로 이형식 문장에서, 자, 요 또 표시한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문장에서 주로예요. 접속사 대절이 문장의 주어인 경우, 접속사 대절이 문장의 주어예요. 문장의 주어. 그래서 주어 자리에 가주어를 쓰고 접속사 대를 문장의 뒤로 이동해서 진주어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주로 이형식이란 말이 사실 중요한데, 형용사나 명사가 이제 있습니다. 보호예요. 원래 문장이. 자, 원래 문장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is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장의 원래 주어였던 이 that을 뒤로 보내서 이제 진짜 주어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that she is rich is certain. 그녀가 부자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죠?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서 that she is rich 이렇게 해서 가주어 is를 쓴 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가짜 주어고 진주어죠. certain은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 보충해주는 말. 그 다음에 이때 강조용법은 뭐냐면 원래 문장에 그냥 it하고 that을 넣은 거예요. 물론 비동사랑 같이. 즉 it과 비동사와 그 다음 that을 문장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추가한 거예요. 뭐 하려고? 얘를 강조하려고. 요 사이에. 즉 I bought the book yesterday. 나는 그 책을 어제 샀는데 내가 the book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앞으로 가져오고요. 이 말을 앞으로 가져오고 뭘 넣었어요? it 비동사와 that을 넣어서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강조원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뭔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조원법은 it하고 that이 강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된 거죠. 추가됐다는 뭐죠? 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자, 이때 비교해 봅시다. 자, 가주어 진주어에서 itthat입니다. it is that 생략이 안 되죠, 당연히. 왜요? 당연히 이 대절이 주어였으니까 보세요. That she is rich가 원래 주어예요. 이 덩어리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뺄 수가 없어요. 뺄 수. it is도 마찬가지죠. 얘가 가주어고 그래서 certain 빼버리면 certain she is rich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그냥 원래 문장에 주어 자리에 있던 대절을 뒤로 보낸 것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강조용법은 이로 that을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it is that, it was that을 추가한 거라고요. 추가한 거. 즉, 여기 보세요. 당연히 생략 후에 강조 대상은 생략 후에 강조한 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자리로 가는 거죠. 주어였다면 그냥 있겠지만 목적어나 뭐 수식어였다면 뒤쪽으로 두는 게 좋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It was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자, 이때 that은 자, the book을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물론 that 대신에 which를 써도 돼요. 이때 강조용법에서 강조하는 게 사람이면 who를 써도 되고요. that 대신에 사물이면 which,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관계부사 when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바로 그 책이다. 내가 어제 산 것이. 이때 강조된 게 book이기 때문에 물론 보호지만 이 문장 구조를 따지면 이로서 the book도 보호긴 하지만 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강조하려고 넣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략하면 the book I bought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요? 목적어가 원래 자리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I bought the book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관계대명사 이렇게 형용사도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럼 이때 선생님 보호투의 목적어는 어디 있나요? 요게 이제 목적어였던 거죠. 목적어 관계대명사를 보면 되는데 아무튼 문법적으로 따지면 어려우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that, it was that은 생략할 수 있으면 강조법이다. 그리고 생략받았던 말은 원래 자리로 가면 된다. 강조하려고 추가된 말이니까 강조법의 이 that은 생략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는 것이 관계대명사하고 선행사죠.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에? 관계대명사에. 원리를 이해하시면 선행사가 자동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관계대명사란 관계란 말이 사실은 접속사라는 의미예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일종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관계대명사다. 자, antecedent라고 하는 선행사가 뭐냐. 관계대명사 연결되기 전에 인칭 지시대명사 가리키던 명사를 선행사예요. 원래 연결되기 전에 다른 문장에서 대명사가 가리키던 명사가 선행사인데 자, 이것이 연결되면서 이제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 명사가.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이끄는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 그것을 우리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다시. 원래 인칭 지시대명사 가리키던 명사가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로 관계대명사 앞에서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은 명사. 이걸 우리는 선행사, antecedent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I know the city and he visited it. 자, 여기 보시면 이때 명사는 city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 도시를 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 it은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던 이제 등위접수 연결된 문장에서 it이 지시대명사 it이 가리킨 city가 두 개의 문장 연결되면서 it이 즉 지시대명사가 관계대명사로 변하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시대명사는 연결한 기능이 없죠. 그냥 무언가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지시대명사고, 자, 문장을 연결하는, 즉,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관계대명사로 바뀌면서 문장 연결됐습니다. 이때 city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이때 it이 위치로 바뀌면서 it이 가리키던 city, 똑같이 위치가 city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 형용사절, which visited의 수식을 받죠. 그래서 이때의 city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사죠. 당연히. 자, 그렇습니다.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일반적으로 대명사 가리킨 명사는 그냥 명사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가리킨 명사는 관계대명사에 이끄는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중요한 명사이므로 다른 명사 구분하려고 그냥 명사 그러면 이 문제에 어느 명사를 말하는지 우리가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선행사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볼까요? 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I know city and he visited it. 그래서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명사는 city다. 그죠? 그런데 이 city가 그대로 있는데 it이 위치로 바뀌면서 문장이 연결되었고 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안다요. 그죠? 직독직합니다. 근데 어떤 도시인지 모르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올 거란 얘기죠. 그 설명이 오는 것이 바로 형용사절이 되는 거고 그때의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아는데 어떤 도시일까? 아, 그가 살았던,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이 그가 살았던이라는 형용사절이 와서 설명해 주죠. 즉,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때의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고요. 이 대자는 대신할 대자, 대명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혹은 이 관계대명사 주어 역할을 하면 주어가 없겠죠. 자, 요렇게 이 형용사 수식을 받는 명사, 얘를 우리는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란 말이 뭐예요? 이게 접속사란 뜻이죠.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문장을. 그죠?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대명사죠. 즉,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 명사처럼 대명사는 뭐가 돼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죠. 자, 오늘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연결하면서 그 관계대명사가 그 안에서 그죠?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확인하자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문장을 파악하는 거 중요하지만 문장 안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있을 때 종속절이라고 하죠. 그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안에서의 주어, 동사 내지는 목적어, 보호 등의 관계를 확인하는 건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주어 역할을. 이 격이라는 게 뭐냐면 역할 내지는 관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역할이란 뜻이에요. 볼까요? That is the boy. 쟤는 소년인데 he likes to play tennis. 그는 테니스를 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이 he였잖아요. 그럼 얘는 인칭대명사죠.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 인칭대명사는. 그냥 사람을 가리키기만 하는 대명사가 인칭대명사예요.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면서 자, he처럼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요? 자, 사람이니까 who 내지는 that으로 대신할 수 있죠. 똑같이 he처럼 얘도 주어 역할이에요. 뒤에 있는 likes란 동사예요. 됐죠? 이게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죠.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주어다라는 겁니다. The books are his. 그 책들은 그의 것, 소유대명사죠. his. They are on the desk. They are on the desk.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 자, 그럼 they는 그것들이라는 무슨 대명사? 네, 지시대명사예요. 역시 문장을 연결할 수 없는 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뭐냐? 바로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자, which that. 왜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을 쓰고 뒤에 동사 보이죠? 그래서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 거죠.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he가 가리키는 게 더 bo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oy 뒤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they가 가리키는 게 his가 아니라 books잖아요. 그러니까 books 뒤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이 명사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 내지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 다 같은 말이에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즉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 바로 뒤에 붙어야 되는 거죠. The books are his, they are which that 가는 게 아니라 the books which that are on the desk are his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네. Jake is the first boy. 첫 번째 소년이죠. 뭐한? 역시 that. 아니 who 써도 돼요. boy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the first가 오면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해서 쓰죠. 필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solve this problem. We love what is true.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죠? what is true. 진실인 것. 그죠? 진실인 것. 자,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이 자, 주어죠. 동사고 true, 보어.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을 이끌죠. 관계대명사 네 가지 중에 what은 명사절. 이 love라는 동사의 목적어네요. 그죠? 풀었으면 the thing which, that 아니면 the thing which로 the thing that 아니면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죠. 네. 자, 이게 이해되셨으면 이제 목적격 금방 이해되십니다. 보세요. 힘이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보이죠? 보이 바로 뒤에 붙이는 거죠. 목적격이니까 whom. 물론 부어치의 영향을 받아서 who를 써도 돼요. 그래서 who I met 아니면 whom I met. 그죠? 똑같이 이 met의 목적어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두 번째. This is the book she gave it to me yesterday. 그녀가 그것을 나에게 줬다. 그것을 지시대명사네요.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 지시대명사가 아닌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 관계대명사 which. 그래서 역시 book을 꾸미고요. 목적어네요. She gave. gave의 목적어네요. 네. 딱. She is the berry girl. The berry 같은 경우에가 선행사 앞에 the berry가 있을 때도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해서 쓰죠. 그래서 that I wanted to see. see의 목적어네요. 네.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 he said. 자, 그가 말한 것 전체가 주어인데 이 안에서 he가 주어, said가 동사, what이 그 안에서 목적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소유격이 간단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이 Judy죠. 그러니까 똑같이 whose name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그녀는 누구예요? 당연히 the 선행사 girl. 그 소녀의 이름이죠. Look at the book. 자, 그래서 책을 봐라. 그 책의 표지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유격 그대로 whose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써도 돼요. of which.
그 다음에 그때는 더를 씁니다. 소유격 뒤에는 더를 못 쓰죠. 그래 더가 없지만 of which로 쓰면 더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요. 잘 안 쓰지만. 그래서 the cover of it, the cover of which로 바뀌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주격 관계대명사 다 아는데 보세요. 자, 일단 관계대명사 이거죠.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이건 다 기본이에요. 관계대명사는 관계란 말이 접속이란 뜻이라서 자,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인데 자, 이 표를 정리해 보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그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절에서 뭐가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거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일 땐 who, 사물일 때는 which, 둘 다 되는 that.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I know many people. 자, 아는데 그 사람들이 doctors, 의사들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they가 문장이 연결되면서 who가 되는 거죠. who are doctors. 그래서 이거는 인칭 대명사고 they는 얘가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 그리고 주어 who. 또 자, 나는 도시를 알아. 그것이 has a beautiful river. 아름다운 강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지시 대명사고 문장을 연결하는 대명사, 관계 대명사를 바꿨고 주어니까 당연히 얘도 주격이야. 주어니까 얘도 당연히 주격이지.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이야. 격이라는 말 자체가 역할을 말하는 거지. 주어의 역할을 하면 주격, 목적의 역할을 하면 목적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해 격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들이고 당연히 접속사 역할과 이제 주어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that은 일반적인 형용사절에서 who와 which를 다 대신할 수 있죠. 또 that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that을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who나 which를 대신하는 관계 대명사 대시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뭐 이건 쉬우니까 알았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접속사 중에 생략되는 접속사가 있다고요. 주격은 생략 못해요. 목적격은 되냐 안 되니? 목적격은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략할 수 있지만 주격은 생략하지 못한다. 지금 보시면 I know many people are doctors가 틀려. 왜? 나는 안다. 많은 사람들을 안다지. 많은 사람들을 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의사인 거잖아. 그지? 그럼 주어가 없잖아. 문장을 연결하면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뭐를 넣으면 돼? people이 사람이니까 그렇지. who 이렇게 넣는 거지. 밑에도 나는 안다 도시를. 나는 안다 도시를. 그 도시가 아름다운 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주어 역할을 하면서 문장을 연결하고 city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이렇게 which has a beautiful river 이렇게 쓰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자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관계가 대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지.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목적 관계대명사. 보호도 목적격 쓰죠. 목적어나 보호는 목적격을 씁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Maggie bought a book. Maggie bought a book. 책을 샀어요. 자, 동사 있습니다. 정말 비싸요. 그럼 was에 주어가 필요하니까 that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whose는 무슨 격이야? 소유격. 그래서 선행사의라는 소유격, 즉 형용사죠. 밑에 her daughter wrote a novel. 딸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뭐에 관한 거냐면 매직 드래건, 마법의 용에 관한 거야. 그 책이 뭐뭐인 거지. 주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which was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왜 그래 김 PD. 자, 그래서 자 which를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고 얘도 that을 써도 되고 which를 써도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선행사가 다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면 who를 썼겠지.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를 이제 우리 관계대명사를 하는데, 자,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의 일종입니다. 자, 기억합니다.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의 일종이다.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무슨 말이냐면, 주로 목적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란 얘기예요. 격이란 말이 관계 내지는 역할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에서 물론 관계대명사 왓도 있지만 여기서는 형용사절의 경우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목적 역할만 알고 있는데 보호 역할을 해도 목적격을 씁니다. 자, 어떤 형태인지 봅시다. 자, 사람일 때 후, 훔, 사물일 때 위치, 사람 대수 쓰는데 여기 참고로 보시면 후, 훔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훔을 씁니다. 사람일 때. 그런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후를 쓰기도 해요. 단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땐 안 돼요.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반드시 훔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훔 대신 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Tom loved the girl. 탐은 그 소녀를 사랑합니다. We invited her. 우리가 그녀를, 목적어죠. 그래서, Tom loved the girl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whom 대신 후를 써도 되고요. 우리가 초대했죠. 그래서 보시면, we invited란 동사의 목적어잖아요. 후가,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있다. 가로도 있죠? 또 볼까요? 사물인 경우 Here are the keys 라는 문장과 You gave them to me. 그것들을 사물인데 목적어예요. 연결합니다. Here are the keys which you gave to me. 자, 그래서 연결했어요. 관계대명사로. 야, 역시 뒤에 있는 gave란 동사의 목적어죠. 역시 생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물일 때 위치. 그래서 목적의 관계대명사 두 가지를 받고, that은 후나 위치를 일반적인 경우에 that을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that을 쓰면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후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자,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뒤에 따로 이제 생략이 정리되어 있지만 일단 타동사의 목적어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 되고 보호 역할 되고 이럴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전치사가 없을 때만 생략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사가 있으면 후 안 된다 그랬죠? 훔을 써야 돼요. 그죠? 물론 사물일 때는 위치고요. 중요한 거 대실 때는 못 써요. 전치사 앞에 있으면. 그래서 훔이나 위치를 써야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I ordered 이렇게 있죠.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ordered예요. Helen helped. 헬렌이 도왔다. 뭐뭐를 누구누구를 뭐뭐 하는 것을. 자, 그래서 보시면 Is this the dictionary? 이것은 사전이니 who, which, I do. 내가 주문한 사전이니 위치죠. 당연히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그래서 Is this the dictionary which I ordered? 내가 주문한.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왜? 앞에 사물이니까. Do you know the lady? 사람이네요. 그럼 당연히 who죠? 목적격입니다.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om을 써도 된다. 원래는 whom이다. 목적격 whom이다. 그런데 앞에 전치사가 없죠? 없기 때문에 whom 대신에 who를 써도 된다. 보시면 helped의 목적어예요. 여기는 ordered의 목적어죠. 자, 위에 1번 문장을 두 개로 쪼개면 이렇게 되죠. Is this the dictionary? 또 하나는 I ordered it. 목적어란 말이죠. 그것이 위치가 된 거고, do you know the lady고, 하나는 Helen helped her. 이렇게 되죠. her. 목적어가 목적의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문장이 연결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 뭔지. 자, 들어는 다 봤죠? 자, 봅시다. 관계대명사 일단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우리나라 영어를 내가 처음 들여왔다면 나는 관계대명사로 이름을 안 만들었을 것 같아. 뭐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하니? 접속대명사.
그럼 쉽잖아.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니까. 자, 먼저 제한제용법이 뭐냐? 제한제용법은 앞에 컴마가 없어요. 컴마가 없고, 자, 똑같은 관계대명사예요. 그냥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컴마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필수 정보야. 컴마가 없으면 필수 정보. essential information.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자, 그 has two son. 아들이 둘인데 어떤 아들이야? 의사가 된 아들이 둘인 거야. 그래서 생략하면 안 돼요. 왜? 필수 정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사인 아들이 2명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으로 다른 아들의 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얘가 포인트야. 의사인 아들이 몇 명? 둘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에 이끄는 형용사절의 내용이 필수적인 내용이다. 됐죠? 그런데 제한제용법은 뭐냐면 보이서 컴마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컴마가 있어. 그래서 얘는 부연 설명이에요. 추가 정보야. additional information이야. 그래서 생략해도 돼요. 의미가 달라요. 아까랑. 얘는 어떤 뜻이냐면 아들이 둘이야. 근데 의사야. 자식이 몇이라고? 2명인데 의사야.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아유, 왜 안 되냐? 왜 안 돼? 어? 자, 아들이 둘인 게 포인트야. 그리고 이쪽 부분은 부연 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란 얘기지. He has two sons, 아들이 둘 있다, 근데 의사다, 이런 뜻이야. 됐죠? 생각해도 된다고. 됐습니다. 비교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제한제용법 이렇게 자, 제한제용법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컴마가 없는 경우와 자, 이렇게 컴마가 있는 경우지, 그지? 지금 노란색으로 쓴 이 부분이 필수 정보라고요. 무슨 말이야? I want to read a book. 책을 읽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I want to read a book that interests me. 아, 나에게 관심을 끄는, 내가 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을 읽고 싶다라는 중요한, 여러 책 중에 이런 책을 읽고 싶다는 필수 정보야. 근데 이렇게 컴마가 있으면 보세요. I want to read Shakespeare's Hamlet.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고 싶다. 다 알잖아. 햄릿이면. 셰익스피어가 쓴 책이라는 걸. 그래서 I want to read Shakespeare Hamlet 하고 얘는 부연 설명인 거야. 추가 정보, 부연 설명. 즉, which is one of his best plays. 그의 최고의 작품들 중에 하나인 햄릿.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고, 나에게 관심을 끄는 책들이고, 여기서는 내가 햄릿을 읽고 싶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독해하면 컴마가 있는 게 많디, 없는 게 많티? 없는 게 훨씬 많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없는 게 훨씬 많고 얘가 필수 정보고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구지만 얘는 반드시 해석해야 돼. 우리가 수식어구는 생략할 수 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식어구 나름이야. 무조건 생략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관계대명사에 컴마가 없는 제한정보일 때는 얘는 필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읽어야 되고 컴마가 있어요. 컴마가 있으면 추가 정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얘를 건너뛰고 읽어도 돼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스킵한다 그러지. 영어의 독해 방법이 스캐닝, 훑어있는 방법이 있고 스키핑, 건너뛰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스키핑을 한다. 어떻게 한다? 건너뛰어도 된다. 그래야 우리가 책을 지문을 읽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지? 그래서 컴마가 없는 형용사절은 중요하다. 이거는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야. 지금 관계대명사 얘기를 했지만 관계부사도 when이나 where 같은 이 관계부사도 컴마가 없으면 제한적용법, 중요한 설명, 컴마가 있으면 부연 설명, 중요하지 않은 설명, 똑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부사도 똑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 용법은 두 가지로 나누죠. 보통 이제 제한적 용법 내지는 한정 용법, 또 계속적 용법, 연속적 용법,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는 경우, 그죠? 컴마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자, 요거가 포인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어떻게 다르냐면, 자, 우리가 한 제한적 용법, 이게 뭐냐면, he had two sons
who became officer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컴마가 없을 때 이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는 이 용법에는 이 설명이 필수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를 해보면 문장 안에 컴마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자, 장교가 된 아들이 둘인 거예요. 그러면 장교 말고 다른 아들이나 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교인 아들이 둘이다. 그래서 선스에 대한 필수 설명이 온 거고요. 그래서 제한한 거예요. 제한. 그래서 제한, 한정 용법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계속 용법, 오늘 할 거죠. 계속적 용법. 오늘 할 이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얘는 뭐냐면 자, 그가 아들이 둘이다 이런 거야. 없어요. 아직 아들 둘밖에 없어요. 자식은. 근데 그들이 장교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부연 설명이에요. 물론 독해에서 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필수죠. 제한하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장교인 아들이 둘이다. 아들이 둘인데 장교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계속적 용법의 요 컴마와 관계대명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등위접속사라고 하죠. 두 개의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이 등위접속사 and, but, for, no 등과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뜻을 보면 여러분 뭐 and는 알죠? 그리고 but 그러나 for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으로 기억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으로 기억하고 do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쓸까요?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갖는 등위접속사가 있어요. 자, 볼까요? I visited Mary. 메리를 방문했는데 who gave me this book. 그녀가 이 책을 준 거죠. 그래서 이때 컴마 and she 하면 돼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되죠. 의미상. 또 he went for the book. 자, 그 책을 위해서 찾으러 갔어요. which was not in the library. 근데 그것이 도서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but이 낫겠죠? 그 다음에 it은 물론 앞에 있는 선행사다. Mary, book을 가리키는 거고요. I don't like the boy. 난 그 소년을 좋아하지 않아. Who tells a lie. 거짓말하는. 자, 나는 그 소년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하니까. 됐죠? 그는 물론 the boy. 또 I don't know the girl. 난 그 소녀를 몰라. 소녀를 who lives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자, 나는 그 소녀를 몰라요. 뭐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우리 집 근처에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이해되시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Mary, 또 book, 또 boy를 설명하는 전부 다 형용사절에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컴마가 이렇게 있을 때는 계속적 용법이 되고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등위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고 등위접속사를 무엇을 쓸 거냐는 앞뒤 문맥에서 결정을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네. 참고로 관계대명사 중에도 what이 있죠. who, which, that 등이 있는데 자, 이 what하고 that은 계수용법이 없다. 즉 컴마가 못 온다. 그래서 I cannot understand 컴마와 틀리다. He has a horse, that 틀리다. 그는 말을 가지고 있다. 얘는 아예 명사절이니까 what을 아예 쓸 수 없는 거고요. 이때는 which 쓰면 되죠. which. that 대신에 which는 컴마가 올 수 있다. 즉 계속적 용법이 용법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그래서 계속적 용법 어떤 건지 알아봤습니다. 네. 됐습니다.